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음력으로 2024년 마지막 거래를 맞아서 유종의 미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올해는 명절 징크스를 깼다고 할 수 있냐라고 보기에는 워낙 미국 증시가 계속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우리도 약간 키 맞추기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들도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못 참고 K증시에서 다시 비중 확대에 나섰습니다. 사실 뭐 명절 징크스가 그 며칠 빨간 날인 동안 쉬는 동안 나라 안팎에서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모르는 그 할리데이 리스크랑, 그다음에 이제 명절 앞두고 현금 확보 수요 때문이라고 하면은, 아니 외국인들은 사실 세뱃돈도 마련할 필요가 없는데 왜 어제는 그렇게 야멸차게 팔아치웠는지 조금 서운했는데, 그래도 설 직전 마지막 거래일에 뭐 올라가니까 상상 마감이라도 좋긴 좋네요. 하여간 요즘은 초등학생도 세뱃돈으로 10,000원 주면은 싫어한대. 그래서 한 50,000원은 줘야 만족한다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정말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큰 거죠. 최근 5년 동안 보면은 엔비디아 2250% 상승이야.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마이너스 12%로 오히려 빠졌으니까 이거는 뭐 증시에만 디플레이션이지, 참 요새 여의도에서 삼계탕도 20,000원 넘고 갈비탕도 20,000원이 넘는데 그런 거 도대체 어디서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이제 마바라들, 뭔 작가, 뭔 소장, 이런 것들은 이번 설에도 가족들이랑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호캉스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정말 돈을 물쓰듯이 써댈 건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참 명절 앞두고 오늘은 덕담 위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만 참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또 김정은 사망설이 근데 나와가지고,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현재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사실 그 트럼프가 한국이냐 북한이냐 어디를 택할지 좀 이거는 쎄한 시나리오인데,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선택한다면 김정은이 그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우리 대한민국도 전술핵을 배치해서 남북을 핵핵 구도로 진짜 핵핵거리게 만든 다음에 그 남은 전력은 중국에다 집중을 하려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 한반도는 미국, 중국 양빵으로다가 그 전술핵 구실로 원전까지 전부 컨트롤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게 우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그 지랄 했던 이유가 저는 사실 합리적 의심을 또 갖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썸네일에 충실하게 말씀드리면, 김정은 사망설과 만약에 이게 그냥 설이 아니라 진짜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주어질지, 또 제가 이제 모처럼 그 런던 전경대 국제관계학 전공자답게 구체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세 가지로 오늘 영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 사망설의 근원지는 지난 내일뉴스 라이브에서 전해드렸던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 불참을 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최고인민회의에 그 최고 존엄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 진짜로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원래 이 김정은이는 나름 뭐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회의 때 거의 랜덤으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막 진짜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또 특히 이제 신년 첫 최고인민회의였는데, 여기서 대남,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남 전략 관련된 메시지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을 언급했는데, 심지어 이런 대미 전략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조차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그 대미 대남 메시지는 김정은이 소관인데, 이번에 이게 빠졌다는 거는 뭐 죽은 건 아니라도 현재 의사 표시를 못할 상태가 아니냐, 또 이런 의심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뭐 진짜로 만약에 죽었으면 그 여동생 김여정이라도 대신 메시지를 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무언이야 무언, 이번 대남 대미 메시지가요. 그렇다고 그 딸 김주애는 뭐 그냥 틱톡이나 보고 만화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런 진짜 초딩인데 걔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백두혈통이라도, 근데 보니까 아직 비록 어린애지만 목 굵기만큼은 백두혈통이 맞긴 맞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그 터져 나오는 김정은 사망설이 오늘 여의도를 또 뜨겁게 달궜는데, 일단 이번에는 진짜 혼수 상태급이라도 간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이제 무기가 실리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간밤 트럼프가 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앵커가 북한 김정은이랑 또 리치아웃, 우리말로 뭐 접촉은 컨택이고요, 리치아웃은 그냥 살짝 뭐 선톡 보낼 거냐 이렇게 물은 건데, 여기서 트럼프가 I will,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다시 연락 취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회자되는 일화가 바로 트럼프가 이제 이번 주 초에 그 대통령 취임식 날 주한 미군을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안보를 챙기는 이런 차원에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이 요즘 잘 있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게 이제 워싱턴에서 또 묘한 파문을 낳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트럼프가 내 취임식인데 김정은이 왜 축하 메시지도 안 보내고 아무 소리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물은 게 아니라, 그 트럼프가 뭔가 CIA 혹은 그 DIA 이런 데서 첩보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주한 미군 사령관하고 통화할 때 그런 걸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후문인데요. 거기다 이제 중국에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시진핑 또 건강 이상설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원래 그 시진핑이 뇌 동맥류를 한번 그 시술받은 전력이 있어서 뭐 뇌출혈로 쓰러졌다 또는 코로나에 진짜 심하게 걸려서 완전 혼수 상태나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중국식에서 시선 돌리기용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이제 2022년도에 김정은이는 3년 내로 죽을 것이다. 절대 그 3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 이후로 이제 김정은이 다이어트 뭐 열심히 해가지고 수명을 다시 연장했다는 뭐 그런 소리도 있고 했는데, 반면에 이제 공식 행사에 자꾸 김여정을 내보낸다는가 아니면 미디어의 그 딸 김주애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좀 수상적인 움직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은 사망설이 사실 그때 이미 죽었고 지금까지 그냥 대타가 김정은 뭐 대역하면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라는 썰도 이제 다시 나오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 혹은 유고, 그러니까 이제 무고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인데,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가장 확률이 낮은 건데 이제 중국에서 무력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내려오는 경우, 사실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에 또 큰 파급력이 모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화교에 대한 이슈인데,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초한전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이죠. 그 초한전이 뭐냐면 상대편이 무력보다는 비무력으로다가 적의 내부로부터 공격을 감행하는 걸 말하는데, 이걸 뭐 최근에 재조명되고 있는 한국 내 화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정책들, 그리고 또 이제 투표권도 뭐 주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네이버 댓글 국적 표시 여기에 대해서 뭐 얼핏 들었을 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화교들의 미디어 개입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그런 아이디어가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점차 확대가 돼서 뭐 부정선거에까지 영향력이 침투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이제 목소리까지 나온 거고요. 근데 하여튼 중국이 무력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거는 왜 확률이 제일 낮은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거는 바로 중국이 이 한반도에서 미국하고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겠다는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률이 적다는 거고, 진짜로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사망하고 북한 1인 지도체제가 무너진다, 그럼 아마 이제 미군이 먼저 들어가서 미군정이 사무실을 차릴 건데, 그 자리를 놓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은 이거는 또 진짜 3차 대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북한 김정은 사망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환경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건데, 그렇다고 뭐 곧바로 통일이 되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이제 내각제잖아요. 근데 여기 힘이 실리는 거죠. 지금 근데 보수에서는 내각제 옹호론자라고 하면 바로 이제 빨갱이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 과거 이승만 정권 때로 올라가면은 당시 그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될 때 당시 대한민국 그 대통령 선거제도는 직선제가 아니라 그 재헌의회를 통해서 간선제로 처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로 개헌을 해버렸는데, 이미 그때부터 대통령은 어떤 제왕적인 이미지를 배격해야 된다. 또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를 받아들이기에는 당시 이제 조선의 그 정치적 성숙도가 아직 좀 못 미친다. 이런 게 이제 명분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계속 그 내각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던 다수가 그 친일파랑 지주계층을 기반으로 한 한민당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이 한민당은 미군정이 아닌 영국의 라인을 따랐다고 또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이 그 CIA도 없던 시절이고, CIA가 그 6.25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관련, 더 나아가선 동아시아 관련 정보들은 전부 영국 M16이 꽉 잡고 있던 시기여서, 그 영국이 이제 중국에는 공산당 일당 체제 해라 니네는, 그다음에 일본에는 군주제를 계속 유지해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내각제 해라, 이렇게 이제 딱 답정너로 정해주고 그대로 이제 막후에서 밀어붙이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와중에 사실 미군정은 소련하고 그 대한민국 해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승만하고 김구는 좌우 둘 다 배제하고, 사실 그 여운형이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중도 좌우파 합작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중도 좌우파 대신에 한민당이나 공산당이 이제 팽팽하게 그렇게 득세를 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 끌려다니던 신세였던 미군정이 한반도에 대한 그림력을 유지한답시고 이제 이걸 유엔에다가 토스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유엔 감시 하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이제 준비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소련이 절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서 먼저 미국 소련 양국의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그 뒤에 조선인들에 의한 자주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게 좋다, 이런 이제 조건을 제시했죠. 근데 사실 소련은 이때 뭐 중국 인민군 병력하고 미군 몰아내고 곧바로 지네 소련 군사력으로 북한 무장시켜가지고 아예 한반도를 다 공산화시키려는 야심을 이제 실천하고 있었던 건데, 이때 이제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재빠르게 대한민국 장악해버리면서 대통령에 올라서 그런 계획이 이제 흐트러졌죠.
그럼 이제 그때 영국은 뭐라고 했었냐? 바로 일본의 전후 그 경제 복구를 위해서 그 정말 리틀보이 맞고 원자탄에 다 박살난 그 일본의 전후 경제 복구에 한반도를 활용하게 시키려고 하니까 당시 이제 이승만은 반일이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승만 대통령 당선을 이제 방해하려고 영국 측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죠. 그때 바로 이제 내각제랑 직선제 개헌이 이제 차례대로 활용이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 100년 만에 그 내각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인데 원래 이 내각제의 역사적 기원은 입헌 군주제입니다. 그 김정은이 백두혈통처럼 그야말로 신적인 권한을 가진 그 전제 군주의 통치를 이제 현대 국가에서 법적으로 타당케 할 목적으로 생겨난 게 바로 이제 최초의 내각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보시면은 아직도 영국의 군 통수권자는 영국 국왕으로 돼 있고요. 국왕이 뭐 유고면 이제 여왕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영국 군은 왕의 사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리지널 내각제랑 입헌 군주제가 분리된 형태로 진화한 게 바로 독일의 의원 내각제고요. 이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롤모델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독일의 군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대통령의 권한, 총리의 권한이 이제 제한적인데 이게 바로 이제 히틀러 나치 정권 탄생에 일조했던 그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 사망을 해서 한반도 통일 논의가 갑자기 또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럼 바로 그 바이마르 헌법에 따른 내각제가 다시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 넘어가서 사실 미국 트럼프가 자꾸 북한 김정은을 막 띄워주고 또 심지어 이번에 그 폭스뉴스랑 인터뷰에서 그 김정은이는 그 어떤 이란 놈들처럼 무모하지도 않고 또 이상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한마디로 스마트 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이랑 지난 2번의 정상회담에서 이 새끼 이거 말하는 거 잘 들어보니까 약간 친미에다가 보수 성향이 있다. 이제 이런 걸 눈치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김정은이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자꾸 이제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경계하는 중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잘 나가다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거의 후반부에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뭐 또 북한에서 막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쌍욕 날리고 막 했던 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북한 김정은이 원래 알던 것보다 너무 친중 행보를 가서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빡쳤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중국이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까지 먹으면 자기네 북한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압록강 다리 이제 끊어버리고 또 거의 동시에 러시아 파병도 보낸 거는 다 이런 대중국 견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중러 동맹은 이제 균열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김정은이는 여기 중국 대신 미국을 갖다 끼워 넣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작년 그 대선 그 캠페인 시절부터 그러니까 대선 이기 전부터 선거 유세 때마다 자기가 다시 대통령 되면은 취임 바로 첫날에 러우 전쟁은 종식시켜 버리겠다는 그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어떤 기회를 포착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민주당 사실 친중과 친북이 어떤 보이지 않는 암투가 또 벌어지고 있다는 이제 설도 있는데 여기서 좀 기가 막힌 거는 정작 그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이는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 둘 다 친미주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처음 그 워싱턴에서 이제 제기됐던 게 중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나왔을 때 당시 미군은 만약에 그럴 경우 대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는데 그게 사실 그 시진핑이 대만을 먹으러 출동하면 그건 당연히 미국이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내포하고 있다고 또 이제 당시 워싱턴이 막 시끄러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단적으로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이했다. 혹은 이미 다이했는데 그게 뒤늦게 이제 밝혀진다. 그럼 바로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북한의 그 기득권 집단 그리고 이제 평양이나 개성 같은 거기로 이제 대도시가 있으면 거기 핵심 인사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내각제로 걔네들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제 미국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뭐 제2의 건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니 누가 봐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릴 미칠 지경일 것 같은데 굳이 입국닷을 하고 그 대신에 북한 김정은을 자꾸 언급하면서 또 최근에는 김정은이 현재 상태를 궁금해하는 이런 제스처가 다 저는 그 내각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음모론하고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뭐 픽션은 픽션이다 또 음모론은 음모론이다라고 분명히 다 밝히니까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설 때 친척들이나 아니면 이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모일 때 이런 얘기 한번 쭉 해보시면은 분명히 유식하다는 소리 듣고 너 진짜 내공이 장난 아니라고 이런 칭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한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 거라고 하세요. 아마 우리끼리 뭐 그것도 뭐 갖다 쓰면 안 되나.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설 연휴 동안 뭐 저는 딱히 할 일도 없고 뭐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유튜브 계속 하려고 어제 이제 설문을 드렸는데 1번 명절 특집으로 금융범죄나 사기사건 관련 컨텐츠, 그다음에 2번 평소에 제가 주장하던 떨주 몰팔부터 그 상장 종목수 상한제까지 이번 기회에 총정리, 그다음에 3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내일 뉴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휴장이지만 해외 소식이나 뭐 뉴욕 증시 투자 정보 같은 거, 그다음 마지막 4번이 그냥 다 같이 쉴 때 너도 쉬어라, 이렇게 4개 보기를 드렸는데 댓글에 보니까 4번 그냥 쉬어라 이게 제일 많았어요. 저 생각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뭐 쉬다가 만약에 뭐 국내든 해외든 만약에 이슈가 터지면 그때 영상 켜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바로 하루 만에 또 지금 김정은 관련해서 이런 이제 사망설이 또 터진 거예요. 하여튼 이제 김정은이도 지금 이렇게 뭐 나라 안팎에서 본인 사망설로 시끄러운 걸 알고 있으면 이번 설에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설 인사 정도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그것도 대역인지 이게 확인이 힘들어가지고, 아니 지네 나라 미사일 발사 영상까지 뽀샵하고 주작하는 놈들인데 AI일지 대역일지 그걸 또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다가 아예 그냥 한 나라의 국책 사업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위조 지폐랑 약이랑 해킹이냐고, 이게 나라냐 진짜로? 자, 어쨌든 오늘 일본에서는 BOJ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는 0.5%로 17년 만에 최고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K증시는 지난 여름에 한번 그 일본 금리 인상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서 또 엔캐리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쩌냐, 솔직히 저는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나름 선방을 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원하게 상승 마감. 이건 참 다행이고요. 그럼에도 사실 오늘 밤 미국에서 좀 반응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미국 채금리,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하여간 우리는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지만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정상 개장하는데, 지금 월간은 트럼프 취임 후 허니문 그 분위기에다가 또 트럼프가 출근 첫날 발표한 스타게이트, 여기 열광하면서 정작에 그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겠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도저히 지금 매도 버튼에 손가락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트럼프가 백악관 첫 출근 날 오픈 AI 샘 알트먼하고 오라클 CEO하고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까지 다 불러가지고 병풍 세우고 사진 찍고 발표하고 이런 거는 진짜 바이든은 못하는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바이든님도 진작에 했겠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 특이하게 남자 이름에 웬 핑크냐 이제 그랬는데 스펠링이 FINK야. 그야말로 핑크예요, 핑크.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이상하게 들리는데, 하여간 이번에 이 레리 핑크가 트럼프의 야심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원 규모의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만약에 자금 조달이 전부 민간으로부터 나올 경우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수급이 빠질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다 미국 정부 조달로 자금 마련을 할 경우에 미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적으로 이 스타게이트를 미국 정부가 돈을 댄다고 만약 결정이 나는 순간 미국식 10년물 금리는 바로 5.5%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말 수치를, 트럼프가 들으면 수치스러울 수치로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채권 시장은 물론이고 뉴욕 증시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우리 주말이라 원래 쉬는 날인데 나라 밖에서는 굵직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올 초 신년사에서 밝히기를 나는 1월 25일을 러시아 푸틴하고 종전회담을 갖는 디데이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푸틴 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모르죠. 또 이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터지는 만큼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끝나기도 하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중국도 춘절 연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보다 좀 더 긴 2월 4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기대하는 일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에는 연준 1월 FMC에서 금리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설 연휴에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슈가 터지면 제가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그 까치까치 설날에 즐겁게 보내시고 눈도 손도 마음도 좀 푹 내려놓고 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향 가시는 길, 그리고 가족분들과 모임 자리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누리시고요. 저는 이 매의 눈보다 날카로운 고라니의 눈으로 나라 안팎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자, 설 연휴에도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